제가 여, 여러분께는 그 낯선 작가지만 소설가로서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야심을 품었던 그런 작가가 바로 오노레드 발작이다. 아마 제가 100권 번역하고 그러니까 작가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자신이 그 누구나 큰 야심을 품고 소설을 쓰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작품으로 전부 다 보여주겠다. 전부 다 그려 보여주겠다. 라고 결심하고 작품을 쓴 작가는 없습니다. 자신의 세계관을 깊이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상 전체를 어느 특정한 부분, 내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그거 전체를 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자신이 쓴 작품들 전체를 묶어서 코미디 위맨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입니다. 단테의 신곡하고 대비하는 단테 신곡이 뭡니까? 사후세계, 지옥, 연옥, 천국의 모습을 그려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사후세계에 인간이 갈 수 있는 세상 전부를 다 보여주겠다. 그런 거 아닌가요? 거기에 비추어서 코미디 위맨나라고 붙인 겁니다. 나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 인간 사회의 모습을 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래서 발자크 작품을 번역할 때 우리가 인간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단테 신곡은 신곡인데 이건 인간곡이 아니라 인간극. 왜 인간극이냐? 이건 산문이니까요. 단테 신곡은 운문이니까 곡이란 신곡으로 번역을 했고 인간극이라고. 그래서 그 발작이라고 하는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를 발작이라는 작가 자체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리얼리즘의 선구자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본인은 리얼리즘이라는 단어 붙는 걸 싫어했어요. 어디 그런 큰 야심을 품은 사람이 어느 특정한 사조에 속하는 거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나 나중에 리얼리즘의 의미가 뭐 이데올로기 이런 거 결부돼서 굉장히 좁아지는데 거기 뭐 이념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좁아지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했을 때에 리얼리즘을 그런 식으로 정의했을 때에 그런 리얼리즘에 그대로 걸맞는 작가가 오노레드 발작이다. 게다가 삶 자체도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큰 야심을 품었으니까 거의 순교자적으로 지필에 몰두합니다. 지필에 몰두해가지고 그러면은 삶의 인간으로서 지닐 수 있는 다른 면모들은 다 모두 그냥 잊은 채, 버린 채, 정말로 스님처럼 순교자처럼 그냥 작품 창작에만 몰두했냐? 그렇진 않습니다. 연애도 많이 하고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치스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늘 경제적으로 허덕여요. 그래서 이 오노레드 발작의 작품을 사랑하는 귀부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생활 못했을 정도. 그리고 그 귀부인들과 연애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나 결국은 그런 모든 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을 해친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난 작가. 뭐 그런 작가가 오늘에도 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런 세계문화 컬렉션 하브로타 이런 기회가 없으면은 여러분들께서 만나기 어려운 작가인데 그러나 작품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재미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소개해도 좋은 그런 작가다. 다른 작품들과 달리 여러분들께서 오늘 꽤 좋은 기회를 갖는 거다. 이런 생각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와, 정말, 저도 이 작가의 작품 처음 읽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익숙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포부가 대단한 작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작품 중에 세상의 모든 모습 보여준다고 했는 게 그 작품 중에 하나만 이제 시작했잖아요. 와, 우리가 다양한 모습들을 또 얼른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은 첫 발자국인 고리오 연간부터 발자국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어떻게 읽고 느끼셨는지 소감은 우선 나눠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모둠으로 들어가서 그 각각 인물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시간은 25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윤소진 선생님, 네. 조퇴합니다. 빠이빠이. 아, 조퇴하고 아니, 동탄으로 오시는군요. 조퇴하기 전에 사진 한 장 찍어놓고 아이고, 마지막 수업이니까. 그래야겠네요. 네. 찍으시면 안 돼. 사진 찍어야지. 사진. 어, 소진 쌤 책 없어요? 책 못 찾았어? 말해 있어. 말했어요.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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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조퇴 왜 하시는 겁니까? 조퇴한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아름다운 얼굴 소진쌤 쌍구이 해주세요. 쌍구이. 아무거라도. 아무거나 아무거라도. 아무거나도.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바이바이. 이비쌤. 네. 자, 오늘 비가 오니까 또 브런치 드시러 가시나 봐요. 네. 그러면 저희는 마음의 양식을 먹겠습니다. 브런치 대신에 마음의 양식으로. 자, 그럼 모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요, 25분 다녀올게요. 이모듬으로 들어와 있네요. 네, 맞나요? 맞죠? 이렇게 누가 한 분 더 있는데? 원장님 들어오시면 이거 녹화되는데. 윤경쌤, 네. 오늘 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 더 계세요? 잠깐만. 네, 들어오시네. 윤모라나 쌤이시네. 윤모라나 쌤 아까 거기 책 못 읽으셨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면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책 안 읽어도 얘기 나눌 수 있게. 제가 요즘에 약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들이 독서 토론이나 이렇게 모임할 때 책을 안 읽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애들은. 어른도 있는데 심지어. 그래서 책을 안 읽고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줄거리를 요약한 게 있잖아요. 음, 어차피 우리가 패들렛에 줄거리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어차피 수업할 때 다 이렇게 발췌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통째로 안 읽으니까. 그래서 책을 안 읽은 사람도 책을 가지고 오면 발췌해서 읽으면서 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윤모란 선생님 책은 있으시죠? 책이 없어서 못 읽은 없어서 거예요. 못 읽으시다고 책이 했어요. 없어서 못 읽으신 거구나. 주문을 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주문이 안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에서 빠진 거네.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 거 이번에 이제 4부 할 거는 지금 주문을 해놓고 봤더니 제가 그러면 거기 그 21번부터 뭐 몇 번까지가 주문 딱 한 권이 빠져 있었더라고. 그래서 못 읽었어요. 죄송해요. 아니 사실 읽었어야 되는데 어제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뭐라도 좀 뒤져서 할 텐데 여력이 없었어요. 몸도 상태가. 괜찮습니다. 선생님 줄거리 올라와 있거든요. 줄거리, 읽어봤어요. 예, 줄거리 정도 일단 우선 읽으시면 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카메라가 어제 노트북이 안 됐는데 오늘 다시 됐는데 다시 또 꺼졌네요. 큰일 났네.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좀 진행해 주세요. 응? 진행해 주세요. 지금 빨리 대화를 해야지 녹화 중인데.
아니, 그냥 진행하세요. 내가 지금 이 회의실 음. 관리하느라고 좀 바빠. 제가 좀 카메라 좀 켜보고. 네. 그러면은 윤경쌤, 아, 네, 저도 사실 어, 뭐. 자수해야겠어요. 3분의 1밖에 못 읽었는데. 아침에 그 뭐죠? 줍줍? 그 유튜브에 책 있더라고요. 네. 그거 듣고 아까 은경 쌤 같은 거 들었나 봐요. 그 김영하 작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김영하 작가. 네. 어, 거든요. 이 고려 영감이 저는 중간에 보면 이 큰 딸이 그 누구죠? 이 남자 라스티냐크가 가서 이렇게 잘 보려고 뭐 하다가 고려 영감이라고 하니까 고려 씨라고 해야지 하면서 쫓아내잖아요. 네, 네. 근데 딸들은 막상 그 아빠한테 다 이렇게 받기만 하고 아빠를 챙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거에 이제 발끈한 거죠. 그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막 그래도 아빠를 사랑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 아빠를 챙기진 않지만 다른 사람이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화를 냈잖아요. 그 음, 부분은 음, 조금 좀 상반된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라스티냐크가 그렇게까지 출세?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부인들 따라다니고 부인의 그 애인이 되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해서 뭔가 성공을 하는 게 성공일까? 음, 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 음, 은경쌤 화면이 반밖에 안 보이는 거 맞나요? 음. 아니, 공유화면. 은, 은경쌤?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요. 아, 지금 아, 카메라 좀 손보고 있어가지고, 네. 패들렛 그게 반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음, 지금 그 노트북을 바꾸려고요. 딸 아, 걸로. 제 거로 이제 음. 회생이 안 돼가지고. 그럼 저희 지금 이거 이제 패드를 소개실에 작성을, 와 있는 시간 동안에 바꾸면 나가서는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네. 안에서 바꿀게요. 음. 그럼 뭐, 저도 그, 읽으면서, 참, 그 시대상을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구나 하는 거하고, 인간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참 잘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제 고려 영감이 아버지잖아요. 딸들의 아버지인데, 저도 음. 딸들의 아버지다 보니까, 아, 어떤 게 올바른 일인가. 저도 이제 그런 적을 많이 이제 성찰해 보게 됐어요. 물론 그 라스티냐크는 그냥 야망이 있고 출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신분이 안 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성들을 갖다가 이제 주로 활용해서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인데, 뭐, 고려 영감 딸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 고려 영감 자체는 상인이었으니까, 그런 귀족은 아니었고, 돈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신분 상승을 시켜주려고, 그, 각각, 뭐, 돈 많은 사람 아니면은 귀족한테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정말 여기서 결혼이라는 거는 그냥 계약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혼은 결혼이고 또 뭐 A는 따로 있고 이런 어떤 분위기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의 사교계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사교계라는 것이 그렇게 서로 사귀는 모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이제 거기에 진출하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저걸 하는데 그 속에서 보면은 그 딸들도 다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죠? 돈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고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아버지를 어, 했는데 활용했는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또 재밌는 인물이 그 보트랭인가요? 네, 그 보트랭이라는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뭐 범죄자로 돼 있는데 아주 다양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자기 시대에 어떤 부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발도 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요. 뭐 딸 둘에 관해서는 그냥 그렇다는 생각이고, 근데 딸들에 대해서는 참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근데 고려 영감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다 줄 수 있나? 근데 저는 절대 다 안 주는 걸로. 자기가 가진 걸 다 주니까 장례식에도 안 나타날 정도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마 그 당시에 그런 뭐 사례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준다고 그 자식이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여기서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가족은 돈을 배경으로 해서 상류 사회에 진출하려고 했던 저거니까 음, 또 그 남편 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어떻게든지 뭐 좀 활용하려고 그랬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런 관계들이 있었고. 저는 그냥 책은 안 읽었지만 아무 말 잔치를 해보자면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헌신짝이 돼버린 거잖아요. 음, 어. 근데 우리 사회에 어,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면 자식도 망하고 부모도 망하고 둘 다 망하는 케이스가 많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음. 하면 좋을까요? 저도 항상 고민이거든요. 저희 아니, 딸내미가 혼자 아니, 서울에 사는데 음, 어제도 월세 지원을 10만 원을 다시 또 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원래 90만 원의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50만 원을 50만 원 자기가 하고 아직 전세 사기 때문에 아예 이제 처음이라 잘 몰라서 전세를 못 얻어주고 그 전세 얻을 돈도 지가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돼 다. 막 3억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줬더니 엄마 10만 원이 부족해 이래. 걔가 매달 200만 원씩 저축은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사는 게 좀 팍팍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지원했어. 근데 이게 잘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어디까지 저걸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음, 서양에서는 일단 대학교 들어가면 무조건 다 자립하는 걸로들 생각을 하고, 어,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그런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저는 아이들이 이제 하기 전까지만 도와주고 그 후에는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자립심은 있는데 이제 또 그걸 또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디딤돌이라 그러잖아요. 부모 역할이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을 사거나 결혼을 할 때 부모로서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 정도로 생각할 정도의 그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윤경로 원장님? 저희요? 저요? 네. 이제 아니, 저기 뭐야 아니 이은경 저는 선생님은 어릴 것 같고 네,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아직 안 해봤을 것 같고 윤경로 원장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원칙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 취업. 학교까지만 저걸 해준다. 그러면 따로 그러니까 집에 같이 사는구나 지금 현재 그러면. 아니요, 다 따로 나가서 살아요.
어, 그래요? 그럼 그때 전혀 안 도와주셨어요? 어, 뭐, 집값도 일부 안 도와주셨어요? 지원을 안 해주셨어요? 아니, 집을 사진 않았죠. 그러니까 산 게 아니라 응. 월세를 살잖아, 보통 처음에는. 예, 애들이. 그거는 자기가 벌어서 되라고 그러죠. 어. 그럼 어. 지금 원장님은 따님들이 다 자립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아니, 제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시집 보내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시집 보낼 때. 시집 시집 보낼 가- 때, 글쎄, 뭐 시집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음. 저는 원래부터 원칙이 있었어요. 딱 어느 정도만 저걸 해준다.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고 중간 정도로 해서 저걸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요즘 트렌드가 5대 5래요. 저기 원장님. 아, 남자하고. 결혼할 때. 응. 근데 우리 원장님 저기로는 큰일 났는데. 너무 디딤돌 역할을 안 해주는데. 5대5. 아, 저는 아주 그 MZ 세대 잘 이렇게 저기 되니까 아이들 표현이 다 5대 5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딸 가진 엄마니까 조금 그래도 뭐 가구나 이렇게 하고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대 5라니까 남자가 이렇게 물론 상황에 맞춰 다 하겠지만 이런 살짝 부담감이 음, 조금 생겨가지고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요번에도 서울 보내는데 야, 한 장 이상은 안 돼. 막 이런데 한 한 장이 기준이 장이면은 한 뭐 장이. 1억이요? 1억 딱 여기까지만 주자. 음, 우리도 살아야 된다. 막 이러고 어. 저는 뒤에서 주려고 그러고 막 음, 못 주게 하고 근데 또 남편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 걔 몫으로 그냥 이렇게 해주자. 근데 한 장 갖고 절대 안 될 것 같아. 지금 집값이 서울에 저희 딸내미 신촌에 그 아현동 그쪽 가난한 동네인데 오피스텔 새로 신축이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가 2억 6천이에요. 전세가. 근데 오피스텔 한 칸이. 네, 6.5평이 복층. 아, 그리고 그 월세가 천에 130. 음, 근데 그냥 처음에 그냥 안 되겠어서 5천 일단은 전세를 얻지 말자 그래서 5천에 90을 하고 엄마 아빠가 40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어. 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러고 나서 단서를 매달 200만 원씩 네 엄마한테 저축을 해라. 그러면 엄마가 불려줄 것이다. 이제 우리 남편이 제안을 한 거야. 그래갖고 내가 괜히 거기다 대고 이제 애 돈을 받았으니 또 불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200씩 저축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선생님 어떻게, 갑자기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불리세요? 방법은? 아니 그냥 은행에 네. 그 사실 90 애한테 200 받고 돈 합쳐서 50만 원 제 돈 보태서 1년 3천 만들어 주자. 이거가 제 목표라서. 아, 적금. 네. 아, 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렇구나. 거죠. 지원을 월세도 받는 게 지원하고 아니라 더 하시네. 자, 이제 그러니까 월세도 지원해 주지 이것도 해 주지. 작품으로 다시 그러면 이제 돌아가죠. 고려가 그러겠지. 고려처럼 되면 안 되는데 내가 고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음, 근데 이게 그게 좋은 순간적으로 일인가라는 거지. 잠깐만 방향을 잘못 타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계속 그렇게 내가 아예 해주겠다 이렇게 마음 아니고 방향을 잠깐 그렇게만 틀어도 계속 그쪽으로만 이렇게 좀 치우치는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인물 고려 영감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하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윤모라는 선생님처럼 내가 그 인물이 되면 어떡하지? 그 어떤 헌신짝 될 것 결정하지? 같아 이렇게 이러면. 생각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인물 윤경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인물 있으세요?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 딸들하고 라스티냐크. 네. 음, 해주셨어요. 작품에서 같은 사람인데도 이름을 다르게 지금 막 얘기하죠.
어려워. 저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나 외젠? 분명히 그, 처음에 외젠이었는데 갑자기 라스티냐? 얘는 누구야? 막 이러다가, 분명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름이 네. 다른 거죠. 그래서 앞에 자꾸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같은 사람인데 이 이름 썼다가 이 이름 썼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누구를 만났을 때의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근데 독자 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네. 이름도 어려운데. 네, 그렇지 않아도 이름이 다 어려운데. 어. 그럼 여기서 인물이 그 외젠이죠, 외젠. 외젠. 외젠 맞나요? 그 네네. 남자. 라스티냐크, 외젠. 그 남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재님 그 외젠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난 이제 그 사회에 이렇게 재미있게 보는 거는, 옛날에도 이렇게 법학 학교가 있었고, 그죠? 예, 그런 법은 진짜 학교가 오래됐 있었고, 이제 그런 쪽으로 공부하는 게 출세를 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 너무 우리 때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이 친구도 원래는 이제 법학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사실은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교계에 가서 사귀고 이러는데 더 이제 관심을 갖잖아요.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사회상을 보여주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요새도 그런 저희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가 전에 읽었던 그 뭐죠? 그거보다는 순수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계속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야심을 가지고 나중에 끝날 때 보면은 그냥 자기가 파리하고 이제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게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걸 추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런 면에서는 순수한 것도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복합적인 인물로 저게 돼요. 근데 총명하고, 분명히 총명하고, 여기서도 뭐 그런 저걸로는 나오는데, 네. 유명하지만 순수한. 여기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마지막 부분 대사가 그거였죠. 자, 이제 빨리와 나 우리 간의 대결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저는 음, 좀 도전한다? 그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전한다는 게 어떤 그런 그 사교계 이런 데 하고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겠다 이런 도전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계속 출세하겠다 이런 도전의 의미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출세 가도를 달려보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 도전한다? 여기 한번 붙어보자. 이게 지금 이런 모습에서 조금은 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느껴지기는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아니 그러면서 누신겐 부인 집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 전혀. 둘째 딸 집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누신겐이 둘째인가요? 그죠? 둘째. 둘째 아니에요? 네네. 그죠? 네. 그럼 계속 그 누신겐 부인하고 관계를 계속하고 마지막 보면 사회에 대한 그의 첫 번째 도전의 발걸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거 되게 끝나잖아요. 웃기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파리와 나 우리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의 그런 모습보다는 진짜 약간 도전 의식이 있고 좀 젊은 패기가 느껴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긴 했는데 마지막에 하니까 저녁 먹으러 또 그 부인 집으로 갔어.
그 사회에 대한 그의 첫 번째 도전의 발걸음은 그 여자 집으로 갔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따가 진짜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아니 근데 그 앞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 고리오 영감과 함께 청춘의 마지막 눈물을 묻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네, 어떤 그렇네요. 그런 순수한 것을 이제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출세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럴 수 있네요. 진짜 그 말 대사와는 달리 그 뒷부분의 행동이나 음, 그 전후 상황을 파악해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 뒷부분에 그 진 교수님이 쓰신 부분인 것 같아요. 244쪽을 보면은 그 라스티냐크가 그 사람이잖아요. 라스티냐크는 세상과 맞선다. 그는 작품의 끝에서 불빛을 받은 파리를 바라보며 자, 우리 간의 대결이다라고 장중하게 외친다. 그리고 그 타락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다. 네. 음, 그러니까 진리행위 순수함의 상징이라면 라스티냐크는 그 순수함의 종말을 알리는 인물이다. 예, 그렇죠. 그렇게 나도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음, 친구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려 영감이 자기 둘째 딸하고 맺어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둘째 딸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연인으로 삼고, 질문이 그러게요. 있는데요. 질문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 고급 하숙집이 나오는데 이 하숙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캐릭터 분석이 조금 궁금해요. 누구누구 사는지. 거기가 이제 굉장히 뭘, 복잡해요. 거기 발자쿠가 나오는 뭘 사람들이,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나오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얘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발자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하숙집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지 되게 그러니까 궁금한데. 다양한 밑바닥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죠. 말하자면은. 파리의 음. 네. 자, 이야기 잘 나누고 오셨나요? 자, 저희 소모점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컴퓨터를 바꿨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 나누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모듬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누셨을까요? 1모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죠? 제가 1모듬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자, 1모듬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몇 모듬에 들어가 계신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걸 올려주시면 패들렛 순서로 할까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위에서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패들렛 맨 위에서부터. 패들렛 순서로. 네, 잠시만요. 제가 패들렛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정인숙, 박희정, 김지은 선생님. 네. 저희 조 발표할게요. 저희는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재미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래서 19세기 이런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들처럼 현실과 별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낀 세대다 보니까 부모를 모시고 우리는 또 아이들한테는 우린 기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건 누구의 책임이지? 고리오 영감의 책임인가? 아이들의 책임인가? 이런 상황을 빚게 된 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젠에 대해서도 240페이지에 인숙생님이 외젠이 고리오 영감이 죽을 때도 오지 않았던 그런 딸들을 보면서 그 240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자, 이제 파리와 나, 우리 간의 대결이다라는 한 줄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포함한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하셨고, 이 부분을 보시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외젠의 이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앞으로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가 궁금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사랑, 뭐 감정, 이상, 부모 자식 간에도 좀 현명한 사랑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말을 했고요. 근데 이 사랑도 너무 주다 보면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게 공기처럼 너무 당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폐해가 아닐까. 관계는 인격과 인격인데 이건 이제 인숙 쌤이 말씀해 주셨고 이 책에서 고리오 영감이 부인을 잃고 자식들한테 그 자신의 어떤 그 부인을 잃은 결핍을 가지고 완전히 자식한테 쏟은 게 아닐까. 그래서 수단이 그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딸들을 사랑한 게 아닐까. 그리고 너무 예, 오타났네요. 사랑을 낭비한 게 아닐까. 그쪽 프랑스 19세기 금쪽이 둘을 본 것 같다. 프랑스 금쪽이 둘, 금쪽이 부모도 결핍을 채운 게 아닐까 뭐 이랬고 보트랭의 말 페이지 211페이지에 인숙 선생님이 순종과 투쟁과 저항 이렇게 저항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나는 저렇게 저항자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외전이 순종하기엔 너무 따분했고 투쟁하기엔 너무 불확실하고 저항하기엔 불가능하고 이게 그 작가의 딜레마가 아닐까? 외전에게 투영한 게 아닐까? 그리고 하숙집 주인의 복혜는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캐릭터 같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야지 시트 갈아줄게. 이게 물질 만능주의 요즘의 현실이 아닌가. 그 현명한 사랑이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에 인숙 선생님이 앞부분에 우리 은경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하브르타는 왜 하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어떤 소통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정말 다양한 이야기 많이 나누셨네요. 저희 팀에서도 그 마지막 대사 있죠? 그 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도, 여기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 얘기 다 듣고 진 교수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팀에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윤경 선생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네, 저는 그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이제 돈만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아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을 때 발끈하는 그 딸의 모습, 첫째,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라스티냐크는 그렇게까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나, 하려고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대상을 잘 얘기하고 표현해 준 작품 같다 말씀하셨고, 고리오 영감처럼 이제 원장님도 딸이 둘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공감도 되고 성찰을 많이 했다. 그래서 딸들이 너무 심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나는 절대 다 주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라스티냐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여성들을 활용해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랑 또 고리오 영감도 딸들을 그 귀족에게 보낸 것이 신분 상승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비슷해 보였다. 법학 공부보다는 이제 사교계에 가서 성공을 꿈꾸는 모습이 요즘과는 또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고요. 모라나 선생님께서는 자식들에게 모두 다 주는 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헌신했기 때문에 헌신짝이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자식과 부모가 모두 함께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깐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될까? 서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학 이후에는 거의 다 자립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집값도 비싸고 결혼 자금도 음, 말씀하시는데 요즘에는 남자, 여자 결혼 자금 그 준비하는 게 5대 5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가? 네, 잠깐 이야기 나눴고요. 그리고 누구죠? 이 남자? 라스티냐크가 이름이 두 개로 표현이 돼요. 작품에서.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되게 헷갈렸거든요. 이제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이렇게 두 개로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수님께 이따가 한번 여쭤보자고 이야기했었고요. 마지막 부분, 파리와 우리 간의 대결이다. 이 부분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오늘 진 교수님 앞에도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궁금증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 준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희선, 김진아, 남순희 선생님. 발표 자료 정하진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발표할게요. 네, 김진아 선생님. 네. 일단 처음에 이제 희선쌤 같은 경우는 그 고리오 영감이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막 딸들이 아빠한테 그럴 수가 있냐. 막 분노하는 마음이 든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나도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 하면서 좀 책을 더 읽어주는 게 좋을까? 그 최재천이라는 교수님 갑자기, 네, 그분은 이제 여행 마지막에 막 이렇게 서점에 데리고 가서 가족들한테 책도 사주고 이제 그런 문화를 또 가정 내에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돈을 주면은 안 될 것 같고, 우리 뭐 줘야 되지? 라고 하다가, 그러면 돈을 주지 않고 대신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이나 아니면 해외로 이렇게 뭐 공부시키거나 여행을 보내거나 뭔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거를 해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과연 돈을 안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하다가 희 선생님이 또 얘기하신 게 유대인 같은 경우는 성년식이 되면 그 친척들이 다 모여서 돈을 이렇게 많은 액수를 준대요. 그러면은 그 애가 성년이 됐을 때 한 푼도 없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꽤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내가 막 이렇게 재테크도 해보고 굴려도 보고 하면서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경제관념이나 경제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네. 그러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도 이제 뒤에 보면 설명에 써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고리오 영감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만큼 굉장히 막 되게 헌신적이다. 라고 막 자식들이 잘못해도 자기는 그 잘못까지 사랑한다. 이제 그런 대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아이를 위한 사랑이 어떻게 사랑을 해줘야 올바른 걸까?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보트랭이 나쁘긴 한데 과연 나쁜 사람인가 하면서 그 여자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빠가 부자고 막 아들한테만 물려주려고 하고 사실 그 사람도 나쁘다고 치면 나쁜 놈인데 벌을 안 받고 보트랭이 뭐 어쨌든 뭐 잘못된 방식으로 응징을 하지만 근데 또 보트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약간 영웅 같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나쁜 비싸죠. 사람이긴 한데, 네, 이제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분이 애들한테 돈을 주는 대신 되게 좋은 경험도 시켜주고, 막 되게 좋은 레스토랑도 데리고 가고, 해외 여행도 많이 시키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그런 좋은 것만 시켜주면 안 된대요. 대신 막 고생도 시켜보고, 어디 뭐 가게에 가더라도 딱 하나만 골라야 돼.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그래야 애들이 조그만 데서도 얻을 수 있는 기쁨, 그걸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 너무 좋은 것만 시켜주면 안 된다. 양쪽 경험을 다 시켜주고, 약간 부족하고 힘든 걸 느껴보게끔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교육이다. 이런 조언을 주셔서 저는 그런 것도 좀, 네, 공유를 했었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고리오 영감이 왜 딸한테 막 외제나고 같이 살 집을 마련해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뭐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데, 물론 그 사회 분위기는 달랐을 수도 있지만, 왜 아빠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쁜 일을, 집을 마련해 주면서까지 했을까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얘기하다 보니, 아빠는 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도덕적인 관념, 이런 걸 넘어서서 그냥 딸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외제는 이렇게 맺어주고 싶었던 거고, 더불어 자기는 딸의 모습도 보고 싶은데 지금 딸도 잘 못 보고 이렇게 하숙집에 살잖아요. 자기가 집을 마련해주면 외제를 매개로 외제를 다리 삼아서 자기가 딸도 볼 수 있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순희 쌤께서 사람은 성인이 되면서 이제 그 경제관념, 경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대학교에서도 필수 과목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서, 미국의 그 10년간의 베스트셀러를 소개해 주셨어요.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게 굉장한 베스트셀러래요. 이거를 읽어보시라.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와, 진짜 그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겠다라는 포부처럼요. 우리의 이야기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진영준, 채은이, 조병희, 황윤정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 나누셨을까요? 제가 먼저 발표할게요. 네, 채은이 저희는 선생님. 네, 저희는
200년 전에 그 사람 사는 모습과 지금 모습이 참 비슷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했던 게 고려 영감은 부르주아 계층인데 왜 몰락해가는 귀족에 집착하면서 딸들을 거기다 다 시집보낼 생각을 했을까? 이제 그 부분 이해할 수 없어서 없었는데 진 교수님이 이제 얘기해 주신 게 그 당시 프랑스 사회는 그래도 귀족이 뜨는 계층이래요. 그 영원히 지지 않는 별처럼 그 이후에도 끝까지 다른 나라들은 다 오히려 부르주아가 떴는데 영국만은 그 귀족 계층을 계속 유지하면서 부르주아가 귀족화되는 이런 사회를 계속 변모해 갔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구성애와 모성애가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도트랭의 이미지가 홍길동이나 로빈후드 같은 느낌을 주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그 안에서 이미 얘기 다 나누신 거죠? 저희한테도 네. 조금 더 들려주시지. 네, 조금 아쉬운데요. 자세하게. 네. 아까 얘기 많이 그러면 하신 것 같아서. 네, 아까 이야기 나누면서요, 궁금하다라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그 작품의 마지막에, 자, 이제 파리와 나, 우리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만으로는 되게 결연한 도전 정신이 느껴지는데, 실상을 보면, 마지막에 그 부인 집으로 밥 먹으러 가면서 이렇게 끈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말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기서의 우리 간의 대결이다의 우리는 누굴까? 라는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진 교수님 말씀 잠깐 들어. 소리가 안 들리고 있어요. 지금 한 팀 저거 안 하셨는데? 여기서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저기 우리가 요전에 읽은 스탕달의 저기 줄리앙 소레라고 비교를 하면 좋을 겁니다. 줄리앙 소레라고 라스티냐크하고 비슷한 인물이죠. 결국은 저기 미천한 가문에서 그런 조건을 딛고서 사회에서 출세하려고 하려는 출발은 똑같은데,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건 줄리앙 소레는 낭만적인 인물이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사회에 나가서 출세하는 그런 의미로 삼는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결국은 그런 이상을 꺾지 않았기에 기꺼이 죽음을 택한 거고. 그런데 라스티냐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라스티냐크는 우리 간의 대결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나는 타락한 세상에서 그 무언가 이룩하고 꼭 출세만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룩하고 그 무언가를 이룩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는 나도 타락하는 것이다. 꼭 나쁘다고 보면 안 됩니다. 꼭 나쁘다고 보면 안 되는 게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줄리앙 소렐은 낭만적인 인물이고, 발자크가 그리고 있는 라스티냐크는 훨씬 더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숭고한 모습, 이상적인 모습만 간직하는 게 세상 살아가는 옳은 모습이냐? 아니면은 타락한 세상에서 나도 어느 정도 타락해서 그리고 그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이루는 게 옳은 거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가지고 라스티냐크가 끝까지 젊은이의 순수함, 숭고함을 지니고 세상에 나갔으면 좋을 텐데 왜 타락했을까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별로 좋은 가치 평가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게 발자크 소설과 스탕달 소설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딱 하나, 그 이름이 왜 의젠느하고 외젠느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의젠느 이렇게 됩니다. 단모음이에요. 왜 이러면 이렇게 되는데 의젠느 이렇게 되는데, 의젠느하고 라스티냐크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성이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실은 그냥 발자크의 본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독자들한테 조금 혼란이 가더라도 그냥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 혼동될 만한 데는 제가 조금 손본 데도 있지만은 가능한 한 그 이름을 손보지 않으려고 그대로 번역을 했고 저거 지금 보니까 조금 후회되네요. 그냥 혼동 안 주게 통일을 할 걸 하는 생각도 들긴 하고 왜냐하면은 나중에 번역하게 될 러시아 작품들은 이름을 제가 다 통일했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그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혼란을 줄만 하면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진 교수님, 저희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을 네, 주면은 이 아니고 혼란스럽습니다. 네.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나눠서 써 있나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써 있나요? 예, 원문에 나온 그대로 거의 이름을 번역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요. 자기네들은 맞아요. 익숙하니까 그런 건데. 예, 예. 오, 그렇죠. 그렇군요. 우리처럼 뭐, 은경이는 이렇게 했다가 뭐, 이 씨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 봐요. 자연스럽게. 오, 네, 제가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은 제가 그래도 좀 불문학을 하고 발자크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읽으면서 별로 혼동을 안 했거든요. 띠용. 그러니까 그냥 안 하려니 그래서 조금 뭐 좀 익숙한 것도 문제예요. 남들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근데 러시아 소설은 번역을 하면서 제가 헷갈렸거든요. 제가 그냥 5페이지 읽으면 이게 누군지 또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옆에다가 이름을 쫙 적어놓고 그냥 여담처럼 말씀드리면은 러시아 이름은 정말 복잡하거든요. 아명이 두세 개씩 있지, 자기 이름 있지, 그다음에 부칙 나오지, 아주 나중에 성 나오지. 이러니까 이게 막 나오는데 아무런 지적도 없이 구별도 없이 그 이름들이 헷갈려서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쭉 적어놓고 요 이름은 요렇게 통일, 요거 요렇게 통일. 이거는 제가 읽기가 어려워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반성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의 어려움을 직접 느끼셨나 봅니다. 저희는 이미 느꼈는데요. 자, 그러면 진 교수님 계셨던 모둠에서 이야기 더 덧붙여서 같이 들어봤고요. 춘희 선생님, 성화 선생님, 유빈 선생님, 민옥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희 선생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다 전달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 손만 선생님이 써주셨는데, 간단하게, 예, 예요. 저는 되게 좀 재밌게 읽었어요. 이게 너무 1800년대에 쓴 소설인가? 뭐, 19세기에 있었던 얘기인가? 지금 아닌가? 뭐 헷갈릴 정도로, 되게 비슷한 모습이어서 재밌었고,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중간에 이 순종이냐, 투쟁이냐, 저항이냐, 여기에서 갈등하는, 예, 뭐 어느 편이냐에 문구가 나왔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재밌게 읽었거든요. 순종하는 어떤 그런 가족의 모습, 투쟁을 하고 싶은데 투쟁하려고 하는 용기가 없는 모습, 또 저항하는 이름이 어려워서 대장님. 그 인물들을 보면서 사회의 초년생이 사회를 보는 시선이 이런 시선일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저는 20세 때 초반에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요런 관점으로 순종이냐 투쟁이냐 저항이냐 요런 관점으로 세상을 봤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다. 이런 얘기 나눴고요. 또 이제 그 딸들을 사실은 망친 거잖아요. 아빠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맹목적인 사람이 사람을 망치는 건데 이런 어떤 그런 좀 중심점을 잡기가 사실은 부모로서 너무 힘들어서 그 부분도 좀 힘들게 읽었다. 그리고 아까 성관 선생님이 여쭤보셨어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맹목적이고 이런 고리의 영감처럼 사랑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던져주셔서 저희 부모님 생각이 아주 온화하시는 좀 아버지 생각이 나셨고요. 또 성관 선생님께서도 읽을 때 결말부터 시작해서 좀 안타까웠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생각났고 또 고리의 영감의 행동이 본인과 겹치는 모습도 있어서 조금 안타깝게 읽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편지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편지 내용도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무조건 잘못된 행동에 필요한 돈인 거 어머니가 알면서도 어쨌든 간에 아들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돈을 보내주면서도 뭐 이렇게 조금 그렇게 전적으로 너를 믿어. 너가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는 걸 믿어라고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요구를 받았다면 아들에게 정말 이렇게 흔쾌히 돈을 주면서 너를 믿어라고 이 어머니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민동 선생님은 그 부모에 대해서 되게 이제 비교로 해주셨어요. 어떤 방임형 부모냐, 아니면 감정 코칭형 부모냐. 그래서 고리의 영감은 어떤 그런 그 방임형, 한계의 설정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차이래요. 그래서 이 방임하는 부모냐, 내가 감정 코칭형 부모의 단 하나의 차이는 어떤 그런 한계 바운더리를 잘 설정해 주는 거에 대한 차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저도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또 이빈 선생님께서는 아버지가 어떤 그런 자녀를 양육할 때 조금 인성이나 이런 어떤 그런 가치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어떻게 출세하느냐, 어떻게 기족으로 시집가느냐, 이런 거에 더 중요하게 초점을 두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그 작품 분석, 인물 분석 들었는데도요, 진짜 풍성한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니까요, 질문도 뚝딱뚝딱 잘 만들 것 같은데요. 질문 만드는 시간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만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깐만요. 아, 저는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거는 그냥 아까 저희 그 전에 적과 극에서 줄리앙 소렐과 어쨌든 비슷한 인물이라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결말이 정반대의 결말이니까 둘 간의 그 차이점, 왜 이런 결말이 차이가 뭘까? 한 사람은 죽음을 맞고 한 사람은 어쨌든 간에 사회에 대한 어떤 투쟁의 의지를 불태운 거잖아요. 음, 두 뭐, 주인공의 뭐, 차이. 투쟁이라는 게 거의 자기는 출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출세할 부분, 어쨌든 간에 좀 뭐라 그러죠? 나는 절대 지지 않겠어. 소래는 뭐 굴복하지 않겠어.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고 이제 여기 주인공은 아니야.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만약에 제가 아들을 둘 뒀다면 저는 그래도 두 번째 선택을 한 아들이 좀 더 자랑스러울 것 같긴 한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를 제가 작성할까요? 네네, 감사해요. 네. 네. 이건 되게 엉뚱한 질문. 이게 주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질문인데, 이 프랑스의 이런 애인 문화가 정말 적응이 잘 안 되는 애인 문화. 애인 문화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애인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애인이 있고, 젊은 이들은 나이든 기부인의 약간 스폰서처럼 스포츠를 받는 그런 애인 문화 이런 게 너무 이해가 잘 안 돼서, 인간은 과연 본능적으로 자연에 그냥 일어나는 사회적인 이런 거 없었을 때 일부 일처제가 맞는가? 그래서 사회 구조 안에서 이게 지금 갇혀 있는 것인가? 그런 인간은 일처제가 맞는 것인가? 일부 일처제 이게 맞는가? 이런 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것도 또 되게 인정하는 것도 되게 좀 저도 그대로 이게 문화로 받아들여지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워낙 지금 아니다라고 말하고 사니까 그렇지만 너무 저는 질문하고 좀 번외의 이야기인데 되게 연금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연금을 얼마 정도 준비해놨나? 마지막에 저기 때 네. 나는 얼마짜리 연금 연금을 준비하고 있나? 아니, 어, 저는 연금하고 관련해서 네. 그 연금 제도라는 게 과연 언제부터 서양에서는 정착이 돼 있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굉장히 금융이 오래, 되게 발달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은 연금 얘기도 나오고 음, 그다음에 그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음.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과연 언제부터 됐을까? 그것도 아주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 연금도 저당 잡히고 또 연금도 팔고 또 연금도 음, 다운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다 되잖아요. 이게 1800년도에 프랑스에서 다 그게 가능했단 소린데 네. 음, 음. 저도 되게 명문가의 신기했어요. 시기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김성환 선생님이 얘기가 지금 자꾸 끊어져요. 안 들려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네, 잘 들렸다가도 안 들렸다가 틀렸다가 예. 아, 그래요? 질문을 버퍼링이 심하게. 그러니까 거기 연금제도 그렇고 제가 이제 거기 나오는 뭐 이 전당포 그런 음. 제도도 그렇고 어, 그쵸. 그다- 어음 제도, 어음 뭐 뭐 이렇게 어음 그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이런 그런 상업적인 시스템들이 언제부터 갖춰졌을까? 이게 좀 궁금했고요. 선생님 음, 좀 나을까요? 네. 네. 바람이 마이크 있는 방향에서 창밖에서 들어와서 어, 저는 이제 어릴 때 만화책을 볼 때 그 백작, 공작, 후작 이런 거 마냥 봤는데 오늘 맞아. 백작, 공작, 후작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귀족의 서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원래 거 그건 공후백자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모르고 있었어요. 한번 좀 찾아봐도 귀족 제도 이런 거 좀 네, 찾아. 아니 그거는 공후백자남인데 원래는 중국에서 먼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음, 그렇구나. 음, 이거는 찾아보면 해결될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교 모임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늦게 끝나더라고요. 저녁도 늦게 먹고 뭐 어, 그런 그렇죠. 그래서 뭐 새벽에 모든 일이 끝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또 아침 먹고 이러는 그러는 것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어떤 일상화가 돼 있었나. 그렇게요. 새벽까지 하고 그러면은 손은 누가 키우죠? 언제 키우죠? 손은 누가 키우고? 언제 키우? 연예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들. 아, 그래요? 요즘의 연예인들하고 좀 비슷한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맨 앞부분에 이제 1장에 뭐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소설을 하면서 자꾸 막 강조를 하잖아요. 이거는 허구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뭐 사실이다, 너무 사실이어서 막 이런 거 앞에 되게 장황하게 막 설명을 네. 하는데 왜 굳이 이런 구절을 넣었을까? 그래서 굳이 꼭 이렇게 사실이면 꼭 강조해야 될 그 절박한 이유가 있었을까? 그래서 자기는 사실주의라고 얘는 시점이어서 사실을 고발하는 형태로 썼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네, 처음 읽을 때 너무 강조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권희빈 선생님이 네네네. 저걸로 네네. 보냈어요. 음. 음.
보고 저는 약간 좀 저는 약간 그 남자 주인공 친구 이름이 뭐죠? 네. 원장님 오셨네. 아니, 원장님 어, 큰일 났어요. 왜요? 제가 지금 질문 만드는 시간 7분만 드리면서 시간 약간 줄이려고 했는데 질문 아, 만드는 시간이 세팅이 잘못됐었어요. 세팅하기 엄청 전에 넘어가서 이거 지금 큰일 빨리 났어, 끝낼게요. 지금. 끝내세요, 바로. 예. 원장님 소환했어요, 소환. 네. 그거 어떻게 저희가 하는 거라고요, 선생님? 빨리 소환해 주시지요. 음. 아니, 그걸 세팅을 하려고 저걸 했는데 하기 전에 이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조회실로.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하고서 7분 후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저쪽 질문에 빠지다 보니까 아니 근데 많이 늦어졌어요 지금 25분 정도. 왜냐면은 그 인원 쪽에서 회의실을 내가 줄이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더라고. 네. 자, 질문 많이 나누고 오셨나요?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질문 시간이 배정이 길어졌어요. 그러면 오늘은요, 질문 나눈 걸로 바로 이야기 나누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만들기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바로 대화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서 갖도록 할게요. 자, 대화 나누는 시간 다시 세팅 부탁드립니다. 얼마요? 17분 할까요? 17분. 네. 네. 이해 들어갔었는데, 예. 오케이. 네. 정말 전투적으로 할 것 같아요, 회장님. 전투적으로 저는 근데 왜 이런 거잖아요. 아까 교수님이 막 그랑 부르조아라 그랬잖아요. 아니 뭐 그랑 뭐라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랑 그게 될 것 거대한 같아요. 위대한 그랑 이게 부르주아. 이게 막 싸우다 결국 막 자기는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하다가 귀족이 돼버릴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진흙탕을 다 굴러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가장 인간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순수함과 순진함이 없어.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변해서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얘기한 그래 자 이제 파리와 나 우리 간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사람과의 대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걸 아까 네. 선생님 말한 저항 반항 뭐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프랑스 사회의 모습일 것 같기도 해요. 순종, 저항, 반항. 아니 이게 그렇게 결론을 내기 때문에 처음에 발자크가 앞에서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잖아요. 맨 앞에 쓰면서. 네. 이제 그거를 그렇게 강조한 것이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추측성이 아니라 아마 자기가 경험한 누군가의 모델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발자그 자체가 사교계를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온갖 사치도 하고 뭐 이랬고 많은 사람들하고 또 연애도 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 실상의 모습을 이렇게 다 따갖고 와서 썼겠죠. 그러니까 사실에 바탕을 두었다. 아까 그 질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느 정도까지 주고 이거를 그런 거 끝이 있었잖아요. 이거 너무 예. 끝이 없네요. 한번 물어보려 했는데 그럼 저희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만 해야 돼서 두 개만 하다 부모의 두 개? 참다운 역할, 참다운 역할. 이제 거수랄까요? 저기 그중에서 거수로. 아니 마지막 게 제일 좋네요. 저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너무 자주 전화하고 뭐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순 없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주기 시작하니까 너무 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그러니까요, 저 아들한 이게. 딸은 한데. 근데 딸은 3만 원을 보냈어. 엄마 오늘날 3천 원만 필요해. 그러면 2만 7천 원을 보내줘요. 아들은 1만 원만 필요한데 3만 원을 불려가지고 엄마 나 4만 원 필요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이거를 해야 좋을까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아들은 몇 살, 딸은 몇 살이에요? 이제 아들 고1, 딸은 고1. 중2. 아,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여친한테 선물해 연애도 주는 거 아니야? 연애도 할 수 있겠고 한데 워낙 큰애가 음, 이제 아들인데 아무래도 첫 아이다 보니까 뭔가를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익숙한 거지. 둘째는 좀 이렇게 약간 생존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큰아이는. 그래서 전 이거 읽으면서 내가 진짜 갑자기, 왜냐면 아이들이 유학도 가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막 그런 욕구가 되게 크기 때문에 진짜 물신양면으로 해주다가 나 정말 헌신짝처럼 그러니까요. 헌신하다가 이게 공감됐거든요. 헌신하다가 헌신짝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마지막에 그 고려영감의 거의 그 죽음 이르러서 그 절규 같은 그 말이 가슴을 막 쳤어요. 근데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려영감의 마지막 유언 그 부분에서 이게 느껴진 게 사실 이 책의 주제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내가 잘못 키웠어. 이걸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까지 해줘야 될까, 부모는. 부모의 역할, 뭐 이런 거. 어디까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고리오 영감은 아까 막 나왔는데 그 아내에 대한 못다한 사랑 이런 걸로 아이들한테 다 베풀면서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나쁜 거를 해달라고 하고 뭔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눈빛만 보고도 다 들어준 거지. 그게 잘못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위들은 이 장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내 가정생활도 망친 게 어쩌면 당신의 딸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치, 사랑은 없이 그냥 결혼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정부나 연인을 두고. 그래서,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위가 장인을 홀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존경심 자체도 없는 거지. 아, 맞아요. 정말 그럴 수도 인간적인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내 마누라가 나쁜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딸을 훌륭하게 키웠다라고 할 건데 그게 아닌 거지. 당신이 무조건 다 오냐오냐 응석바지로 키웠기 때문에 지금 내 가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 사치로 다 파산할 지경이다. 그 말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어서 부모가 진짜 아까 누군가가 그랬죠. 뭐 하나만 골라? 뭐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 뭔가 한계를 두긴 해야 되겠고. 맞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그 자식의 문제는 항상 부모의 문제더라고요. 부모죠. 맞아요. 예, 그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딸들이 잘못된 거 이전에 저는 이 고려 영감 자체가 이제 고려 영감의 캐릭터를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제면업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 딱 그 졸부근성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운 건 아닐까? 자식한테 인성을 가리키고 옳고 그름을 가리킨 게 아니라 울면 돈 주고 뭐 하면 돈 주고 이런 식으로 키워서 아이들이 모든 문제 이 딸들이 다 모든 문제를 다 돈으로 해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모습을 또 보는 거죠. 나는 돈으로 자식을 안 키우나? 네, 저도 반성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잘못을 보게 되면 내가 저렇게 잘못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예, 저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저희 신랑은 굉장히 자책하거든요. 내 탓이다. 아, 근데 그게 과연 아이들의 잘못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잘못일 수 있지만 성인이 돼서까지 부모의 잘못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디까지 그 자녀를 좀 이렇게 좀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아니, 다 근데 키우신 이제 원장님, 원장님. 다 키워놓으신 원장님. 아니, 근데 서양에서 보면은 여하간에 대학교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자립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도 생각을 하고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학비는 대줄 필요가 있을 때가 이제 있으면은 그때 대주고 그렇지만은 학비도 자기가 벌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저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는 것까지는 다 지원을 해주지만은 그 후는 나는 지원을 못한다. 이제 이건 원칙으로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자기가 스스로 자립할 생각을 좀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식한테 요즘 한국 부모들은 결혼 자금까지 대주잖아요. 네?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 노후를 결혼 준비해야 자금. 되는데 결혼 자금까지도 대주고 있잖아요. 아 이게 지금 여기 고려연금도 막 결혼 자금에 그 지참금에 그 입에 들어간 돈 다 대주고 있는데 부모가 진짜 어디까지 돈을 대줘야 될까? 근데 또 고민이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얘가 만약에 20살 됐어. 그러니까 대학 졸업해서 얘를 독립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비싼 월세가 거의 100만 원 돈이래요. 그거를 얘가 감당을 못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나가 살지 못하면 부모 밑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모, 자식에 대한 생각이 진짜 끝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들어와서 내 밑에 있으면 직업을 안 가지면 또 어떡하지? 못 가지면 어떡하지? 정말 고민이 많아요. 근데 답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월세 물어봤더니 뭐 보통 요즘 저기 보증금도 싸고 월세가 다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어디까지 돌봐줘야 되고 애들의 욕은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고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무한정으로 기대는 것도 아이들한테도 안 좋고 부모한테도 안 좋고. 그러면 결국 이 고리의 영감의 죽음은 딸들의 배신이 아니라 고리의 영감이 스스로 키운 자기 모습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 사랑한 만큼 딸들도 사랑할 거라고 믿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네. 현실은 부모의 착각인가요? 아니잖아요. 부모의 고맙게 착각인가요? 생각하고 저걸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씁쓸해가지고 그래서 받는 거에만 익숙해지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황 선생님.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 가 준 만큼 너도 뭔가 그게 근데 아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 미국 사회 같은 것처럼 뭐 20살 되거나 그럼 독립해라. 그리고 키울 때도 용돈을 일할 때마다 얼마 정해가지고 용돈을 주고 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그거 그러고 아세요? 미국 사회도 있잖아요. 그게 집값이 너무 비싸 놓으니까 독립했던 애들이 들어오죠. 부모 집 옆에다가 컨테이너 하우스를 세우고 거기서 산대요. 그걸 무슨 집이라 아, 그러는데더라. 요즘 그게 유행이라는 그래요. 거예요. 그게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너무 비싸니까. 네, 그런데요. 지금 다른 나라도. 그래 그래. 이게 부모가 그러면 결국 그 내 연금을 여기서 연금을 다 자기 해약시켜서 다 자녀들한테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연금을 다 해약해서 자식 뒷바라지 해야 되는 세대가 오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아직 두 분은 자식들이 어리시니까 우리 애들을 선생님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합의문을 하나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다. 그리고 엄마의 이제 아버지의 재산은 현재 이 정도인데 내가 100세 시대를 살다 보면은 이만큼이 필요하다. 나의 고정 수입이 월 얼마는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부를 해야 되냐? 어? 나한테 의지만 하면 안 된다. 뭔가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거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마스터 플랜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자식도 앞으로의 뭐 이걸 짜고 우리도 짜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지원 가능하지만 나도 나이 먹고 월급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최고점에서 내려가는 거 있더라고요. 나이 연세 경력 많은 직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또 깨놓고 현실을 말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죽으면 뭐 어느 정도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또 아직 죽을래 멀었다. 죽을라 멀었다. 진짜 멀었잖아요. 고려 영감도 이렇게 죽을 줄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69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70세 그 당시 200년 전에는 뭐 많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끝까지 처음에는 막 자책도 하다가 후회도 하다가 그래도 내 딸이 올 거야. 막 내가 나중에 그러잖아. 나 이만큼 연봉 남아있어. 재산 남아있어. 라고 편지 쓰라고. 얼마나 보고 싶으면. 이제 그러다가 저는 그분이 가장 막
진짜 처절한 느낌이 든 게 처음에는 올 거야 하다가 안 올 거야. 걔는 옛날에도 그랬어. 내가 10년 잘못 전부터 키웠어. 뭐 그랬어. 이러면서 반성한 그렇죠. 부분이 딱 나와요. 그 부분을 보면서 그 자기 고려 영감 스스로도 딸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서도 그거를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줄 수밖에 없고 미련이 계속 남죠, 예. 미련이. 그리고 못 보는 거야. 딸이 뭐 천불이 없어서, 천프랑이 없어서 드레스 못 사서 뭐 여동생은 좋은 드레스 입고 오는데 큰딸이 못 간다는 게 가슴 아파서 그릇 다 팔아가지고 또 마련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바보 같은 삶인 거지. 근데 그걸 우리가 탓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사랑이라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자식이 거기서 그런 거 나와. 천프랑짜리 나는 막 살인이라도 하겠어. 뭐 내가 노동자로 뛰겠어. 뭐 내가 가서 지금 다시 제면업자가 되겠어.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홀대 당하니까 돈을 벌겠어. 내 능력을 이렇게 키우겠어. 근데 자식들의 능력은 안 키운 거지. 외적으로 아름답게만 키운 거죠. 근데 이 아버지의 전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살인이라도 하겠어.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식을 키웠으니 자식이 잘 클까?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벌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살인이라도 하겠어 내가 제대로 읽은 건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간에 그 부분 나와요. 저는 되게 고려 나오는데 영감이 안타까운 거야. 이 사람이 너무 못 살다가 그냥 직공으로 살다가 자기 상사가 주인이 죽음으로 해서 어떻게든 그걸 사게 되고 아주 성실 근면형이거든.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부잣집 그 부인을 만나서 부인이 막 성숙시켰어요. 7년 동안 살면서 아주 남편을 받들고 잘해줬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살았으면 애들도 잘 키우고 잘 살았겠지. 근데 마누라 잃은 그 허망한 그 슬픈 심정을 애들한테 다 엄마 뭐까지 챙겨주리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가 탓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입장에 대보면. 근데 결과적으로는 후회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다 주는 것만이 사랑이 사실은 아닌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네. 자, 이야기 많이 나누셨나요? 질문 시간이 배정이 잘못돼가지고요. 잠깐 질문을 짧게 중간 갔다가 바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야기 나누셨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3조 이야기가 먼저 올라와 있는데요. 3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요, 한 1, 2분 정도로 짧게 부탁드려요. 제가 할게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남순희 선생님. 남주였던 외젠의 사랑이 약간 물음표였어요. 줄리앙 소레라고 비교해봤을 때 소레는 진정한 사랑을 했고, 근데 외젠은 그러니까 사교계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은 있고, 근데 약간 고리오 영감 끝까지 지키는 인간적인 면모는 있긴 한데 사랑의 부분에서 물음표다 이렇게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때는 그러니까 결혼이 계약 관계이지만 연애도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을 것이다. 약간 나 남친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물음표가 됐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고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뭐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였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자유연애가 가능한 그랬을까? 그런 사회 분위기가 교수님이 이렇게 너무 이성, 계몽주의, 합리주의, 뭐 효율성, 이성만 강조하는 그런 시대. 그런 것이 이상이고 공동의 선이고 가치고 이렇게 이런 사회인데 이렇게 숨구멍처럼 그나마 그런 자유연애 이런 것들이 좀 사회에 활기를 주고 삭막하던 사회에 활기를 주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뭐 뒤에 거 영국과의 비교는 조금 영국과는 다르다 분위기가 프랑스하고는 그 얘기인데 제가 그걸 잘 듣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파리와의 전쟁이다 할 때 여기 우리는 누구였을까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못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우리가 이렇게 외젠을 포함한 나는 프랑스 사회의 나는 사회에 동화될 것이다. 프랑스의 그걸 봤지만 나는 사회에 동화될 것이다 해갖고 줄리앵하고는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이 사람 사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줄리앵은 이렇게 사회 밖으로 나오는 그런 거. 예, 그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 문장 인상적이더라고요. 자, 윤모라나 이윤경, 네, 그리고 저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윤경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이 책 보고 모라나 쌤께서 순례주택 책이 생각났다고 하시면서 순례주택의 순례시와 여기 이 책 여기 뭐죠? 이 책의 하숙집 주인 잠깐 이야기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 안에 있는 캐릭터들, 다른 캐릭터들, 지금 집중되지 않은 다른 캐릭터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서 좀 더 다시 살펴보고 싶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영화 내부자들 얘기도 나왔어요. 아까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조승우랑 이병헌이 나왔던 내부자들을 또 떠올랐다고 이야기 나눴고, 저희도 마지막 이제 파리와 나, 우리 간의 대결이다. 이 부분에서 이제 그냥 각자에게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라나 선생님께는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사업을 할 것인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딜레마가 많다. 지식을 줄 것인가, 지혜를 줄 것인가 말씀하셨고, 은경쌤도 대치동 엄마들 얘기하시면서, 우리 애도 거기 한번 같이 보내서 해볼까? 하는 이제 고민하신다고 하셨고, 저도 이제 마을학교 이제 대표를 하고 있으면서 또 아이를 또 사교육에 보내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딜레마가 있다. 네, 그 얘기,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간의 대결이다. 이 우리 안에 포함되어 계시나요? 고민스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인숙, 박희정 선생님. 네, 저희는 그 고리오 영감의 사랑을 보면서 고리오 영감의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일까? 고리오 영감은 자기 생명 결과를 보면 금쪽이 2명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할머니 입장에서 보니까 중간에 끊어지네요. 네, 그렇죠. 모라나 정인숙 선생님. 잘 안 들리나요? 중간에 네, 잠깐 지금 끊어져요. 들립니다. 괜찮아요. 네. 두 번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리오 영감이 이해가 됐다. 네. 그래서 저를 보니까 박희정 선생님도 할머니시고 저도 할머니인데요. 손자 손녀를 보니까 식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더 들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또 경계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존재 하나가 나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낌없이 주는 그런 존재로서 그 사랑을 대하는 그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고려 영감의 입장이 이해가 좀 됐다.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현명한 부모, 자녀 관계는 뭘까? 이 얘기를 좀 했고요. 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관계에서 저항할 거냐, 순종할 거냐, 투쟁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아들이 다 힘들다 그럴 때, 인생은 그런 거야. 때로는 저항하고 투쟁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가는 거야. 뭐 이런 어떤 좀 이야기도 하는 이런 관계들이 현명한 인간관계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볼까요? 자, 윤경로, 조병희, 황윤정, 최은희 선생님. 예. 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현명하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 지금 다 네 분이 모였는데 다 부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키웠는지 그런 얘기 잠깐 했고요. 이제 결론은 대학 등록금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식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다.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의 성장을 책임져야 하는가. 미국에서도 집값이 올라가면서, 죄송해요. 컨테이너 박스를 집 앞에 설치해 놓고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20살이 되면 독립을 시키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죄송해요. 지금 자꾸 전화가 오거든요. 다른 분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급한 전화인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제일 아이들이 좀 어려서 여쭤봤어요. 아이들을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러니까 윤병래 원장님께서, 대학 등록금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 책 보고서 이제 마지막에 고려 영감이 얘기한 부분에서 내가 그 애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애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해서 다 해주다 보면 아이를 망치게 되는 지름길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약간 그 상담을 좀 했네요. 그래서 상담한 결과는 우리 선생님께서 제대로 키워야 된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이제 부모의 잘못이 크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좀 엄하게 키울 필요도 있다라고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녀 교육 초반, 중반,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화 선생님, 유빈 선생님, 추인 선생님, 민옥 선생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성화 선생님 말씀 들어볼까요? 아, 지금 꺼져 있네요. 민옥 선생님. 네, 저희는 돈이 행복의 몇 퍼센트일까 그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돈이 행복의 전부는 네. 아니지만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는 네.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이 나이에 허리가 꼬부라져서 지금보다 더 나이 든 나이에 허리가 꼬부라져서 폐지를 줍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럴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는 것이 마음만으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돈이 필요한 만큼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시간 할애를 110쪽에 나는 외젠, 야망, 성공 이런 것들을 쫓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그 의대생 친구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10쪽에 알렉산드로 대왕이라면 모를까? 보통 사람이 그렇게 했다가는 감옥에 가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나폴레옹이 밥을 하루에 4끼를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러지 마, 제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제내 스타일인가 아니면 의대생 친구의 스타일인가 이 두 인물 중에 어디에 가까운가 그래서 각각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그러한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남편하고 나하고 또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두 남편하고 나의 스타일이 극과 극이어서 간극이 너무 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그 둘 사이가 간극이 크면 답답해.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힘들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오래 살면서 그래도 이 양 극단에 있었던 모습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좀 중간에서 맞춰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태 같이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선생님, 오늘요, 그 시작 부분에 이 책을 혼자 읽었을 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먼저 자기 성찰 부분에 남겨주셨어요. 자, 발자크가요, 이 세상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세상의 모든 모습을 걸으면서 느끼실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오늘 짧은 한 90분 정도의 시간에요. 17명이 모여서 17명의 발자국을 다 남기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이 처음 느끼셨던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후에 내가 조금 더 알게 된, 조금 더 다른 분의 발자국을 같이 걷고 나서 느끼게 된 부분을 비교하면서 자기 성찰 부분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같이 함께 책을 읽는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저희 4부가 지금 신청 중에 있거든요. 원장님 잠시 홍보해 주세요. 네. 저희 3부를 처음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그중에 몇 분은 참여를 거의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4부는 지금 신청도 좀 많이 저조해서 많이들 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을 좀 많이 확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강사 양성을 하려고 하는데, 강사는 여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 많이 강사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강사로 하려면은 이제 작품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가령 이 고려 영감 같은 거는 학생들한테 읽히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그 시대상을 사실대로 표현했지만은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윤리관으로 봤을 때 잘 안 맞는 것들도 있어서, 이제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책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도 강사들이 많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계속 이쪽 저희 이제 4부, 5부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강사로 많이 활동하시기를 또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3부에 세 분이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진 교수님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 100권을 다 마치도록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세상의 모든 모습 다 담으려던 발자크가 욕심과는 다르게 50세 남짓해서 저 세상으로 간 거 아시죠? 네, 너무 열정적으로 해도 안 됩니다. 네, 금요일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이 이후의 시간은 즐기세요. 네, 저희는 4부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수영, 웰컴 투 코리아. 네. 감사합니다. 병희 쌤, 저희는 좀 이따가 만나요. 네, 네. 전화. 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네, 모로나 쌤 여행 잘 수고하셨습니다. 다녀오시고, 네.